안녕하십니까. 스매싱 장호섭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우의 수 개념을 설명할 거고요. 이제 해당하는 문제들을 자세히 볼 겁니다. 이 경우의 수 파트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나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나열해 보고요. 나중에 배우는 수학 1의 수열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나열을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가 됐든 더하기가 됐든 혹은 나중에 배우는 순열과 조합을 사용을 하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내 손으로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 2개를 던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사위 1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이고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이에요. 그러면 이게 총 몇 가지예요? 라고 했을 때 6 곱하기 6이니까 36이에요 라고 하는 건 암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주사위가 1일 때 1이고 그 다음에 1일 때 2고 1일 때 3이고 1일 때 4고 이렇게 나열을 해본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1일 때 6가지, 2일 때 6가지, 3일 때 6가지. 그래서 총 6가지가 6번 나오기 때문에 6 곱하기 6이 정답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실은 수학적 역량을 키우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응용된 문제에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걸로 조금 자세하게 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빗면에다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게 저희가 나열이란 걸 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1,1, 뭐 2,2 이런 식으로 1일 때 1이고 1일 때 2고 1일 때 3이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열을 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1,1이고 1,2고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한 거예요. 나열한 거를 토대로 공식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 6가지고 뒤에 6가지이기 때문에 6 곱하기 6을 하니까 여기서 구한 36가지와 공식을 만들어서 구한 36가지가 같더라고요. 다른 경우에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공식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암기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에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추가 조건을 더합니다. 추가 조건이란 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공식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앞에서 던진 주사위가 예를 들어 짝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뒤에 주사위를 2번 던진다. 이런 식으로요. 앞에서 던진 주사위가 홀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뒤에 주사위를 한 번만 던진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저희 공식은 다 깨지죠. 왜 그렇죠? 두 번째 주사위가 두 번째 던질 때 2번 던지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던지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앞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추가 조건이 들어오면 이 공식은 다 깨집니다. 공식은 무용지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다시 나열의 과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열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셔야 저희 최상위 레벨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공식들을 다루게 되고 아주 기본적인 유제들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식 안에 거의 다 있어요. 공식 안에서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 나열을 하는가를 알아야지만 이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고요. 항상 경우의 수 파트와 수열 파트, 나중에 배우는 수열 파트에서 선생님 찾아와서 못하겠어요 하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확률과 통계라는 이제 뒤쪽에 나중에 배우게 되는 그 파트는 문과 전용 파트가 되는데 그 문과 아이들이 와서 특히 2학년 겨울방학 때 만나면 그렇게 선생님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선생님 확률과 통계를 전혀 못하겠습니다. 왜 확률과 통계가 어려워? 그래 물어보면 선생님 저 1학년 때 경우의 수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그때도 잘 못했기 때문에 확률은 당연히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파트, 이 단원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이 단원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단원을 확실하게, 이 단원은 지금 나열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안 돼요. 지금 나열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열의 첫 번째 성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열의 규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합의 법칙이라는 것과 뒤에 가시면 곱의 법칙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따가 한꺼번에 모아서 한번 할 거고요. 개별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합의 법칙인 경우에는 A, 사건 A 또는 B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A가 일어나거나, 알겠죠? 이거는 이제 말이에요. 말장난이에요.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난다. A가 일어나는 것 또는 B가 일어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A, B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그런데 홀수 또는 3의 배수 이런 거예요. 홀수 나오거나 3의 배수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 또는 B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합의 법칙이다 라고 간략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논리로 잠깐 바꾸면 A 합집합 B예요. 이거는 사실 집합과 명제 파트를 잘 했으면 이해가 되죠. A 또는 B라는 것과 A 합집합 B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 그래서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건 조금 이따가 다시 볼게요. 이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 더하기 N으로 표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만 간단하게 돼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데 사건 A가 일어나는 것이 경우의 수가 N번입니다. 사건 B가 일어나는 것이 N번이에요. 예를 들어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짝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만약에 사건 A가 짝수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3가지입니다. 사건 B가 홀수라고 할게요. 그럼 얘도 3가지입니다. 그래서 얘가 6가지예요. 되겠죠? 너무 이게 조금 작게 서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 말 따라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총 6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합의 법칙을 적용을 하는데 조건이 하나 붙어요. 이거 조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말이 되게 어려워요. 초반에 이런 말들 때문에 항상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 교집합 B가 없을 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A 교집합 B가 없을 때 그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요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죠. 이거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참 어려워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밑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흰 공 3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 또는 검은 공이 나오는 경우 구하세요. 흰 공의 개수가 3개입니다. 그래서 3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은 공의 개수가 4가지입니다. 4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 저희는 더해서 7이라는 정답을 이끌어냈습니다. 조건이 있었다고 했죠. A, B가 동시에 일어나면 안 돼요. 흰 공, 검은 공 동시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한 개의 공을 뽑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문제 속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이 문제가 지금 선생님 여기 상으로는 조금 이상한데 여기가 색칠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까만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안에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되게 어렵습니다. 수학인데 내가 이 상황에 들어가 있어. 주머니가 있어. 그 주머니 안에 흰색 공 3개 있고 검은색 공 4개 있어. 거기서 내가 하나를 꺼낼 거야. 완전히 똑같이. 그러니까 일치를 시키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예시를 드느라고 자세하게 설명 안 한 게 있어요. 요거죠. 사건. 사건이라고 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 이 사건은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시행이란 걸 하나 붙여 적을게요. 시행. 시행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기만 한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치가 나왔는지를 몰라요. 그냥 주사위를 던지기만 했어요. 그럼 사건은 뭐예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나왔어요. 2가 나왔어요. 3이 나왔어요. 얘네들도 다 사건입니다. 1, 2, 3, 4, 5, 6 각각도 다 사건이고요. 이걸 묶어서 짝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짝수라는 사건이 있어요. 짝수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짝수는 뭐가 있어요? 2, 4,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행은 어떤 행동을 한 거고 그 결과들을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전체 집합에 부분 집합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가 그냥 부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사건이 뭐지? 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냥 아까처럼 예시처럼 뭐 흰 공 3개와 검은 공 4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한다.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합의 법칙은 더하기 또는 합집합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더하기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거고요. 단 요거 어렵습니다. 계속 이게 내용이 진짜 없어요. 내용이 진짜 없어서 하는 건데 여기서 이거 여기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가 M이고요. 아까 위에랑 똑같아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가 N이에요. 그래서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원래 없다고 했잖아요. 원래 없다고 했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도 합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가 일어나는 개수를 NA라고 할게요. M이. 그죠? M이 NA가 됩니다. 그러면 B가 일어나는 개수를 NB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서 L이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동시에. 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예요. 원래 없다고 했잖아요. 나는 경우가 돼요. 원래 없다고 했는데 존재하면요. 그걸 표현을 하면 A 교집합 B라고 했었죠. 여기 위에 있었죠. 여기 이제 공집합일 때 위에서 풀었는데 지금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존재한다면 빼주시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아닌가요? A 합집합 B? A 합집합 B 뭐였죠? 또는이었죠. 이 합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또는이 A 합집합 B였습니다. 이거 되겠죠? 그래서 교집합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합의 법칙으로 더해 주시면 되고 교집합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빼서 합집합을 구하는 형태로 구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 잘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예제로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예제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있습니다. 주사위를 우리가 던질 거예요. 그런데 뭘 물어봤냐면 3의 배수가 나오거나 이거나 혹은 홀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3의 배수이거나 홀수인 경우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3의 배수는 뭐가 있죠? 지금 3의 배수는 3하고 6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원래 더하기를 할 때 가지 이런 거 적는 거 아닌데 실은 적어두면 훨씬 편합니다. 우리가 보기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 홀수는 몇 가지가 있어요? 1, 3, 5가 있죠. 그래서 홀수 3가지가 있습니다. 더하기를 할 건데 교집합이 존재한다면요. 빼줘야 돼요. 교집합이 존재하죠. A 교집합 B가 현재 3입니다. 3. 얘네. 그래서 그거 중복으로 세줬으니까 한 가지를 빼주셔야 됩니다. 해서 정답은 4가지가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절대 어렵지 않고요. 차근차근 해주셔야 되고 이 안에 내가 들어갔고 나열을 얼마나 잘하느냐 여기에 모든 게 걸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열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가 합의 법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어쨌든 합의 법칙은 또는인 경우에 더하기로서 표현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곱의 법칙 한번 볼게요. 곱의 법칙은 훨씬 더 쉬워요. 자,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시. 매우 중요한 말이죠.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A 그리고 B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아까 썼던 표현을 살짝 쓰면 A 그리고 B, 다른 말로는 A 교집합 B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 저희 경우의 수에서는 정말 맞는 표현이에요. 경우의 수를 풀 때는 A, B가 동시에 일어난다가 A 그리고 B 혹은 A 교집합 B보다 훨씬 더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선생님이 지금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이 동시라는 건 시간적 동시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동시라는 건 이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사위를 던졌어요 라고 했을 때 2개 던져요. 그러면 2개를 동시에 던져야 된다. 이렇게 동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A를 오늘 던지고 내일 내일 B를 던져도 동시입니다. 동시에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동시성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동시를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시라는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시 표현과 좀 다르다. 시간적 동시성이 아니라 논리적 동시성이다 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좀 어려운 얘기였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문제를 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인가 한번 볼게요. 흰 공 2개, 검은 공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A와 그 다음에 B가 있습니다. 지금 검은 공이 1개죠. 선생님 색칠을 조금 할게요. 명확하게 좀 보기 위해서 색칠을 조금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고 흰 공 3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비해서 각각 1개의 공을 꺼낼 때 A에서 흰 공, B에서 검은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에서 흰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흰 공이 2개가 있죠. 그래서 2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B에서 흰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검은 공이네요. B는 하나, 둘,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가 됐죠. 그래서 곱하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흰색 1번이 있고 흰색 2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흰색 1번이고 검은색 1번인 경우 잠깐만요. 그리고 흰색 1번이고 검은색 2번인 경우 그 다음에 흰색 1번이고 검은색 3번인 경우 흰색 2번이고 검은색 1번인 경우 흰색 2번이고 검은색 2번인 경우 흰색 2번이고 검은색 3번인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총 6가지가 있는 건데 이거를 다 나열할 수는 없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곱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하죠. 그런데 참고로 이 곱의 법칙을 헷갈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나 곱의 법칙 헷갈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요거를 한꺼번에 좀 볼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별거 아니네요. 맞아요.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 별거 아닌데 지금은 합의 법칙을 써야 한다를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또는이란 걸 선생님이 찾아줬으니까 쉽죠. 그런데 곱의 법칙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곱의 법칙을 할 거고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문제에서 다 줬잖아요. 근데 앞으로 안 줄 겁니다. 없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선생님이 일단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짓을 많이 해요. 1번 선생님들이 많이 하죠. 솔루션 적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누죠. 근데 여러분들 이 1번, 2번, 3번 나누고 이제 풀이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x 이제 다른 거 예를 들어 볼게요.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일 때, 그다음에 0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풀다가 이제 a 값이 1하고 3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풀다가 a 값이 2가 나왔어요. 이렇게 풀다가 a 값이 4, 6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다 합치죠.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합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합집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 지금 구분을 지었죠. 3개로 구분을 지었단 말이에요. 여기 둘 사이에 그러니까 이 사건을 A라고 하고요. 이 사건을 B라고 하고요. 이 사건을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A와 B와 C 사이에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왜 없죠? 여러분들이 나눈 겁니다. 선생님들이 나눈 거고요. 교집합이 없도록 나눈 거예요. 교집합이 없어야 우리가 보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요렇게 나누었어요 라고 하는 거 봐요. 이렇게 나누었어요. 요렇게 나누었고요. 여기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어요. 이 분류를 했어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한 것 자체가 합의 법칙을 하기 위한 전초 과정이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예요. 합의 법칙의 논리고 애초에 교집합이 있는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분류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번으로 지금 선생님이 나눈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의 법칙을 할 수 있다. 그럼 선생님 고배 법칙은 뭔가요? 지금 방금 나눈 것 말고는 전부 다 고배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구분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요거를 빨리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수업하고 금방 왔잖아요. 그죠? 며칠 안 걸려서 바로 와서 이거를 작성해 오진 못했어요. 주사위를 던지겠습니다. 그런데 주사위를 한 개 던졌는데 짝수일 때, 나온 결과가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눌게요. 짝수일 때는 A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 꺼내겠습니다. 홀수일 때는 B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 꺼내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A 주머니는 1, 2, 3번 공이 있고요. B 주머니는 3, 4, 5번 공이 있어요. 복잡하죠? 근데 선생님하고 풀 거니까 특별히 어렵게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1번 문제입니다. 4 이상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 안에 선생님 우리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이야기도 없죠. 그러니까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문제 아예 없잖아요. 아니 선생님 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만 가지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4 이상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실은 판단은 쉬워요. 자, 문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주사위가 있고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든 홀수가 나오든 어쨌든 우리는 주머니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주머니는 A, B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주머니 중에서 4 이상이 나오려면 어떤 주머니를 선택을 해야 돼요? B 주머니를 선택을 해야죠.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B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B 선택합니다. 근데 B 선택을 하려면 홀수가 나와줘야죠. 그죠? 홀수가 나와서 B를 선택을 하고 B 선택한 가운데 4 이상이 나와줘야 되니까 3개 중에 2가지가 될 겁니다. 이후에 2가지 4 또는 5가 나온다는 거죠. 자,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주사위 6가지 중에 3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곱하기인지 더하기인지 헷갈려요. 알겠죠? 만약에 선생님이 헷갈려요 라고 하면 요렇게 요만큼을 가려주세요. 여러분들 손으로 이 부분을 가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손으로 이 부분, 노란색 색칠한 부분을 가렸어요. 그럼 덮으면 홀수만 가지고 이 전체의 경우의 수에 해당되나요? 전체의 논리에 해당되나요? 주사위를 던지고 주머니에서 뽑아야 되죠. 근데 이 B 부분, 우리 곱하기 하기 이후의 부분을 가리고 나니까 문제가 성립하지 않죠. 당연히 주사위도 해야 되고 주머니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곱하기예요. 그래서 이건 곱하기로 계산합니다. 선생님, 더하기는 그럼 가려서도 해결이 되나요? 맞습니다. 아까 그 문제 푼 거 보면 더하기 한번 볼까요? 더하기는 여기서 지금 주사위 3의 배수이거나 여기 뒤에 볼게요. 여기를 가려볼게요. 이 뒷부분. 싹 가려봐도 주사위 한 번 던져서 나오는 결과랑 동일하죠. 주사위 한 번 던져서 나온 결과랑 동일합니다. 여기 지금 이 노란색이요. 제가 색칠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가리고 나서 보셔도 3, 6 나와도 주사위 한 번 던진 경우의 수가 맞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노란색 색칠한 부분을 가리면 홀수, 주사위 한 번밖에 안 던진 거예요. 주머니 안 뽑았어요. 성립하지 않죠. 그럴 때 곱하기로 연산을 합니다. 이것이 곱의 법칙입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참 곱의 법칙에서 더하기인가 곱하기인가 헷갈렸을 때가 제일 어려워요. 초반부에. 근데 여러분들 빨리 익숙해지시면 이거 별거 아닙니다.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적응해 주시고요. 근데 이게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들 절대 안 헷갈립니다. 곱의 법칙에 헷갈린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곱하기가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인데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문제만 읽어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A 주머니에도 홀수가 있고 B 주머니에도 홀수가 있어요. 그래서 A 주머니를 선택을 하고 홀수를 뽑거나 B 주머니를 선택을 하고 홀수를 뽑거나 이렇게 선생님처럼 말처럼 잘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될 거라서 첫 번째 우리 짝수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짝수일 경우와 홀수일 경우로 나눌 거예요. 주사위가 짝수일 경우와 홀수일 경우로 나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짝수일 경우에는 당연히 A 주머니를 선택을 했을 겁니다. A 주머니에서 홀수를 뽑아야 되니까 1 또는 3을 뽑았겠죠. 됐죠? 그래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 가지수는 3가지가 있고요. A 주머니에서 이제 홀수를 뽑는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렸을 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곱하기로 계산을 합니다. 자, 홀수일 경우에는 이제 B 주머니를 선택을 하고 B 주머니에도 홀수가 3, 5 2가지가 있습니다. 홀수일 경우도 3가지고요. 그 다음에 B 주머니에서 홀수가 나올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2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나눴으니까 더합니다. 합의 법칙.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집합도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눴다면, 문제에서 나눠줬다면 그럼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눴다면 애초에 교집합이 없는 걸 기본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집합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고요. 해서 합의 법칙으로 계산을 하면 6 플러스 6 해서 12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조금 했는데 2문제 푼 거예요. 기본 예제까지 총 4문제를 풀었는데 다 한 겁니다. 정말 다 한 거예요. 이게 다예요. 경우의 수의 전체 내용에 대해 해당되는 걸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한 거고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우리 이거 별거 없다. 그냥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어떻게 하는 거다. 우리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냥 더하기 하고 곱하기 하고 이걸 이제 어떻게 적재적소에 쓰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제일 중요한 게 합의 법칙, 곱의 법칙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1번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요. 문제 안에 들어가라. 문제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것처럼 이해하셔야 돼요.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던진다라고 생각 안 해요. 세상에 주사위를 던져보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던져서 나오는 눈이 몇 가지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 눈을 던지면 당연히 6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6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눈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죠. 그죠? 주머니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데 주머니를 상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주머니를 바라보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주머니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머니가 있는 상황. 그 상황 안에 내가 들어가면 사실은 50% 이상은 해결을 한 겁니다. 진짜로요. 그다음 2번째, 그 문제가 요구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분류 작업 자체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수점을 나열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열 문제가 다 똑같거든요. 이게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요 아래 x제곱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y가 더 작은 거죠. 요 밑에, 요 아래쪽, 요 아래쪽에 있는 정수점들을 찾아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하죠? x가 1일 때부터 하지 않아요? x가 1일 때, 물론 이제 0일 때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1일 때 집어넣어서 요 밑에 요 1사분면에 있는 걸 찾을 거예요. 그러면 1,1이라는 정수점이 있을 겁니다. 여기. 그 이상은 없죠. 그 다음에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쵸. 1,1일 때 요 밑에 아래쪽, 1사분면 아래쪽에 있는, 이 그래프의 아래쪽에 있는 걸 찾을 때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2일 때도 구할 수가 있어요. 2,1도 있을 거고, 지금 2를 집어넣게 되면 2,5거든요. 그러면 2,3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 2,4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했죠? 선생님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 분류 작업이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함수 문제들은 분류 잘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쉬운 이제 일상생활 문제는 분류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쉬워요. 굉장히 쉬우니까 여러분들 분류를 잘 하셔야 되고, 세 번째, 그럼 이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실행하시면 되는데, 그쵸? 시킨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건 선생님하고 잘 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이게 사실은 이 뒤에 나오는 순열과 조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쪽 파트에서 조금 어려워지면 거의 나올 겁니다. 중복이 생기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중복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거예요. A 교집합 B. 내가 중복해서 한 거죠. A 교집합 B는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데 그게 중복이 생겼기 때문에 한번 빼준 거예요. 근데 그 중복이 여러 번 생길 수도 있습니다. 3개를 더할 수도 있으니까 중복이 여러 번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요게 최상위권으로 가는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순열과 조합으로 가는 거다. 실제로 우리는 요 3가지를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냐. 사실 요 위에는 이게 기초 문제라 선생님이 달고 있는 거고, 우리 처음 본다라는 생각으로 달고 있는 거예요.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은 생각하지 않기로 해요. 문제 풀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6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두 개의 주사위다.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입니다.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좀 계속되는 팁인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도 됩니다. 주사위는 동시에 두 개를 던져도 보통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풉니다. 이런 게 이제 하나씩 필요한 팁이에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6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눈의 수의 합이 3인 경우를 그냥 구하면 될 것 같아요. 3이면서 6인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게 1번이 됩니다. 1번 눈의 수의 합이, 눈의 합이 6인 경우, 그 다음에 눈의 합이 6인 경우,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한다고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눈의 수의 합이 3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3인 경우는 첫 번째 주사위가 1이고 두 번째가 2인 경우, 그 다음에 첫 번째가 2고 두 번째가 1인 경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라고 적을게요. 선생님도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한글 막 쓰는 거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꼭 선생님이 필요한 한글을 쓰는 겁니다. 1,5, 6인 경우 2,4, 그 다음에 3, 3, 그 다음에 첫 번째 4, 두 번째 2, 첫 번째 5, 두 번째 1,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5가지가 됩니다. 별거 없죠.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1, 2로 분류했으면 더한다고요. 7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야 이거 별거 진짜 별거 없는데. 자 보세요. 선생님 아까 얘기한 거 나왔죠? 두 개의 주사위 서로 다른 없습니다. 그죠? 근데 서로 다른을 숨기기 위해서 얘기해 주기 위해서 A, B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없어도 사실 성립하는 거라고요.
아무튼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 A에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이고 B에서 나오는 눈의 수가 4 이하인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A에서 3의 배수여야 되니까 A는 3 또는 6이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죠. 일단 B에서 4 이하여야 됩니다. 4 이하이면 4를 포함하기 때문에 1, 2, 3, 4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더하시면 안 된다고요. A, B를 하나를 가렸을 때, 여러분, 요 하나를 가렸을 때, 얘를 가렸을 때, 요게 성립을 해야 돼요. A가. 그죠? 두 가지. 근데 A만 던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곱할 겁니다. 됐죠? 혹여라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점점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면 헷갈리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약수의 개수입니다. 여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 중학교 때 사실은 한 건데 이 표를 보면 중학교 때가 생각나셔야 돼요. 중학교 때 뭐 수에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요게 언급될 수 있었거든요. 혹시 처음 본다? 그럼 지금 배우면 돼요. 자연수 1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연수 12의 약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 그냥 알아요. 1, 2, 3, 4 밑에 나와 있는데 선생님 한번 크게 쓸게요. 1, 2, 3, 4, 6, 12 6개입니다. 근데 이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알 수 있냐? 12를 소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얘도 밑에 있는데 선생님 그냥 쓸게요. 12는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거든요. 3의 1승이라고 표기할게요. 원래 보통 표기 안 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얘네들 약수 있죠. 약수. 잘 보셔야 돼요. 1, 2의 1승, 3의 1승, 2의 제곱,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 그리고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생겼죠. 조금 이제 뭐 가독성이 좋진 않은데 저희 이렇게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2의 제곱과 3의 1승 중에서 골라서 뽑은 느낌 들지 않아요? 얘네들이요. 얘네들이 2의 제곱과 3의 1승 그 밑에 있는 요거요. 요거를 골라서 뽑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2의 제곱을 한 번만 뽑아서 3은 안 뽑고 그럼 밑에 위에 있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12를 소인수분해한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에서 내가 2를 한 개 뽑고 3을 한 개 뽑으면 약수가 되겠구나. 2를 한 개만 뽑아도 약수가 되겠구나. 얘네들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약수는 12의 어떤 수가 곱해진 12에 곱해진 어떤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나는 2를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2를 안 뽑거나 표기하고 있어요. 2를 한 개만 뽑거나 2를 두 개를 뽑거나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고요. 자 봐요. 3을 안 뽑거나 3을 한 개 뽑거나 두 개는 없죠. 왜냐면 이제 12 곱하기 2의 제곱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이니까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 뽑거나 한 개 뽑거나 두 개 뽑거나 그러면 2의 경우의 수가 3개가 있는 거죠. 되죠? 2를 안 뽑거나 자 봐 여기 2의 0승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2를 안 뽑거나 2를 한 개 뽑거나 2를 두 개 뽑거나 얘도 똑같죠. 3도 3을 안 뽑거나 3을 한 개 뽑거나 그러니까 12를 구성을 하는 게 2를 세 가지 안 뽑거나 한 개 뽑거나 두 개 뽑거나 3을 두 가지 3을 안 뽑거나 한 개 뽑거나 근데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지수 그죠? 12를 소인수분해했을 때의 지수 얘네가 두 개였기 때문에 총 3개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에다가 안 뽑는 경우 한 가지를 포함하고요. 3 같은 경우에도 한 개를 뽑거나 아니면 0개 안 뽑는 경우를 포함해서 얘네들을 곱하면요. 왜? 여기가 3가지, 여기가 2가지여서 얘네가 곱하기로 들어가야 6가지가 나오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 밑에 예제 한번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 소인수분해를 했는데 어떤 a라는 숫자가 있어요. 소인수분해를 했는데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으면 그럼 2를 뽑을 수 있는 가지수가 0, 1, 2, 3 해서 4가지네요. 맞습니다. 약수의 개수는 3 플러스 1가지, 그러니까 2가요. 2가 4가지가 있고요. 3은요. 2 플러스 1가지. 그죠? 안 뽑거나 1개 뽑거나 2개 뽑거나. 5는 몇 가지예요? 2 플러스 1가지 해서 36가지가 나옵니다. 약수가 36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내가 충분히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 할 수 있겠죠. 볼게요. 쉽습니다. 지금 우리 풀고 있는 건 정말 쉬워요. 36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36을 이렇게 나눈다는 거 한 번만 할게요. 이거는 2의 18에 2의 99 3으로 나누면 3이 됩니다. 그래서 2, 2, 3, 3이니까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됩니다. 실은 이런 공식으로 쓴 사람은 없길 바랍니다. 바로 4 곱하기 6이니까 그거 나눠가지고 그죠? 간단하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제 약수의 개수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 위에 지수 봅니다. 2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도 2 플러스 1 곱하기 하시면 약수의 개수 9개가 나옵니다. 양의 약수의 개수라고 표현이 들어갔죠. 양이라고 하는 건 왜냐면 음도 약수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른 개념이라 아마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음의 약수의 개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6에서 잠깐만요. 2는 36의 약수란 표현이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는 36의 약수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수라는 건 곱해서 36이 될 수 있는 숫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맞는 건데 양의 약수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음의 약수는 안 물어봅니다. 참고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90도 간단합니다. 90은 9 곱하기 10이니까 2 곱하기 3 제곱 9죠. 5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근데 여기 1 살려줍니다.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1 플러스 1 그 다음에 2 플러스 1 3이요. 그 다음에 5가 1 플러스 1 다 곱하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 3, 12 개가 나오는 거죠. 양의 약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헷갈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도로망의 방법의 수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요령만 하나씩 잘 배워가시면 됩니다. 세 지점을 연결하는 길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A에서 C로 가는 방법의 수 여기 그림이 조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선생님 여기다 그냥 해볼게요. 요게 이제 잘 보이긴 하니까요. A에서 C로 갑니다. 근데 중간에 B가 있죠. 근데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A에서 이렇게 한번 가는 방법 보이죠? 이렇게 한번 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A에서 이렇게 가든 B를 거쳐서 다시 D, E, F의 경우로 C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하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A에서 C로 가는 방법 이렇게 그 다음에 A, B, C로 가는 방법 이렇게 나눈 거죠. 사실 이거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이렇게 1, 2 이렇게 나눠서 쓰겠죠.
A에서 C로 가는 방법이 있고 A, B, C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지금 파란색 표현했다시피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가 되죠. 됐죠? 그 다음에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방법은 A에서 B 갈 때 B, C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봤죠? 그래서 B, C에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 D, E, F 세 가지가 있습니다. D, E, F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3을 하셔야 됩니다. A에서 B를 거쳐 C를 갑니다. 이게 전체가 한 가지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2 곱하기 3으로 6가지 고유 법칙을 사용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볼게요. 여기서 한 가지가 나왔고요. 여기서 6가지가 나왔습니다. 둘을 더해서 1, 2로 분류했으니까 그죠? 당연히 더해야 되겠죠? 더해서 7이 정답이 됩니다. 간단하죠? 도로망은 몇 번 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1565번 볼게요. A에서 C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문제 속에 너무 잘 들어간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선생님 A에서 C로 가는 최단 거리는 2가지밖에 없는데요. 맞아요. 보통 B를 거쳐서 가지 않죠. 근데 어디에도 무슨 말이 없어요? 최단 거리로 가세요란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B를 거쳐서 산 터벅터벅 이게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편의점 들려서 라면 먹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편의점 물론 이제 라면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성장기에 있으니까 아직 안 드시는 게 더 좋은데 그래도 뭐 좋은 건 먹어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쳐서 갑니다. 이해가 납득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A, B, C 너무 딱딱하게 생각을 하니까 거쳐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쳐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우리는 A에서 C로 간다라고 했을 때 거쳐가면 안 돼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궁금증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A에서 다이렉트로 C로 가는 경우와 두 번째 A에서 B를 거친 다음 C로 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기왕이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지금 선생님이 풀이를 이렇게 노트 패드 자체가 이렇게 횡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횡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칠판에 풀어줘도 횡적으로 풀이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번, 2번 풀 때 이렇게 많이들 풀잖아요. 1번 A에서 C로 갈 때 2번 A에서 B를 거쳐 C로 갈 때 이렇게 풀죠. 어디에서요? 답지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결론과 여기서 나온 결론이 둘이 나중에 따라서 세모라고 할게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로 이렇게 표현된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식화되지 않은 거죠. 모양이. 저희 머릿속에서도 도식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돈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풀 겁니다. 횡으로. A에서 C로 갈 때 요거 2가지 있네요. 2가지. 간단하죠?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갈 때 하나, 둘, 셋. 3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 얘는 표기를 안 할게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A, B, C 다 거쳐가야 되니까. 그래서 9가지가 나옵니다. 네,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2개 나오면 더하기 하시라고요. 기억하죠? 그래서 2 플러스 9에서 11가지입니다. 횡으로 보는 게 훨씬 쉽죠. 이게 괜히 종으로 따라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세 지점을 연결하는 길이 있다. A에서 B, C 두 지점을 한 번씩 거쳐서 한 번씩 다 거칩니다. 글을 잘 읽어주셔야 돼요. 다 거치고 다시 A 지점으로 돌아온다 라고 했는데 그럼 선생님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거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이 방법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방법도 있는데요. A에서 C를 거쳐서 B를 거쳐서 다시 A로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2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을 둘 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거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
그다음에 두 번째가 A에서 반대로 C를 거쳐서 B를 거쳐서 A로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잘 세셔야 되겠죠. A에서 B를 거쳐서 갑니다.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해서 두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해서 12가지가 나옵니다. 선생님처럼 마지막에 가지수, 가지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안 헷갈려요. 더할 때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서, 그러니까 반대죠. 지금 파란색 따라서 갑니다. A에서 C를 거쳐서 세 가지, 그 다음 두 가지, 두 가지 있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입니다. 사실 거꾸로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게 맞고요. 그래서 당연히 계속 선생님 강조하죠. 여러분들 오늘 이것만 배워가도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운 거거든요. 경우의 수에서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12 플러스 12가 돼서 24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핵심 네 번째입니다. 색칠하는 방법의 수 나왔습니다. 자, 이 4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으로 색칠할 때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자. 이거랑 뭐랑 다르냐면요.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게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면 4가지 색을 칠할 때를 모두 사용하여 칠합니다. 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색칠하세요 라고 하면 4개의 영역이니까 반드시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이 경우에는 사실은 A를 뭐 칠할 건데 이건 사실 A, B, C, D의 위치와 그 다음에 구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A에서 몇 가지 색칠할 수 있어요? 4가지 색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색칠하고 나면 남은 3가지 중에서 B는 색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2가지 중에 색칠해야 되고 D는 1가지 남은 거 색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곱하기로 이어져 있는 거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될 거예요. 여기에 안 나오는 이유가 뒤에 순열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색칠만 해서 여기 4, 3, 2, 1 곱하시면 정답이 나와요. 24가지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히려 말은 훨씬 어려워요. 말은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A, 지금 이 그림 A 빨간색을 색칠했다라고 합시다. 빨간색을 색칠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B, C, D에는 빨간색을 색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B에 파란색을 색칠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C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쳐져 있으니까 여기에는 또 다른 색인 노란색 같은 걸 색칠해야 돼요. 그럼 원래 4가지 색이 있었기 때문에 초록색이 하나 더 남았겠죠. 초록색을 여기는 초록색을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초록색 말고 가능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파란색도 가능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이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다 일일이 나열해서 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울게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에 색칠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방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A에 색칠한 건 딴 곳에 많이 색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줄이고 가는 거죠. 빨간색 색칠하고 나니까 여기에 뭐 파란색, 우리 이제 파란색 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나머지에 파란색을 색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를 먼저 결정하는 게 좋은 거죠. A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4가지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A를 당연히 먼저 색칠을 합니다. 파란색 색칠하고 나니까 나머지 색칠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C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C를 먼저 색칠하려고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순번을 이렇게 정해버려요. 반시계 방향 혹은 시계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해설 같은 거 보면 시계 뭐 C부터 색칠하기도 하고 선생님 말한 대로 이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하기도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보통의 경우는 거의 문제가 없는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먼저 색칠하기로 합시다. 예외적인 경우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해요. 해서 B부터 색칠을 하면 B에 A 빼고 세 가지를 색칠할 수 있습니다. 그죠? A에 칠한 색을 제외하고 세 가지죠. 그 다음에 C는 지금 여기 똑같거든요. 여기에 빨간색 색칠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C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제외한 두 가지를 색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그리고 여기에 또 색칠을 하고 나면 자 볼게요. 노란색 색칠했다고 하면 파란색과 노란색을 제외한 나머지를 뒤에 색칠해야 됩니다. 몇 가지예요? 두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노란색 색칠한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를 다 곱하게 되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시를 바로 볼게요. 저희가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시를 바로 봐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567번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영역에 6가지 색을 색칠하려고 합니다.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또 똑같이 나왔죠. 각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색칠한다. 뭐 이거는 이제 의미 없고요. 가장 많은 걸려있는 영역인 A부터 색칠을 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B부터 색칠하는 사람 없어요. 절대 없고요. A부터 색칠을 하는데 이건 6개 중에 서로 다른 6개 색입니다. 6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기왕이면 여기 색칠을 해버리는 게 좋아요. 1번 색을 색칠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색깔을 이제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색깔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를 색칠할 거예요. 1번 색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결정해야 되니까 5가지가 될 겁니다. B가. 그 다음에 C는 AB를 제외한, AB 색을 제외한 두 가지 빼고 4가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C를 제외한 나머지, D에 색칠할 때 나머지 4가지가 될 겁니다. 이도 4가지가 될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 곱하기를 해주셔야 되고 계산하시면 1920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조금 어마무지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계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중학교 때 빨간 펜 좀 해둘 걸. 뭐 초등학교 때 빨간 펜 좀 해둘 걸.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지금에서야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제 1920을 보면 사실은 떠올라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 요 얘부터 하는 게 처리하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요쪽을 처리하셔도 됩니다. 5, 4, 20 요쪽을 먼저 처리하셔도 되는데 뭐 사실은 뭐 여기가 좀 불편하니까 여기 먼저 처리하시고 얘는 2의 거듭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계산하시고 옆에 30이랑 곱하시면 금방 나와요. 근데 선생님이 하는 걸 직접 보여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무조건 계산 실수하지 않게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선생님 강의를 들어도 똑같아요. 맨날 이제 이거는 고3 재수생까지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선생님이 푸는 걸 보면 약간의 그 내가 안 것 같은 착각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푼 것 같은 이해를 했으니까 나도 풀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풀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풀어주고 나면 반드시 그걸 집에서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요. 보통 복습이라고 하는 게 잘 안 이루어져요. 사실 지난번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이 수업을 하고 나서 선생님이 뭐 다시 한번 꼭 보세요, 뭐 여기 풀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안 했을 거예요. 잘 안 돼요. 그게 복습이라고 하는 게 특히
그 다음 과정은 또 풀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하고 한 거 말고 이 다음 과정은 또 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잘 안 됩니다. 그 복습. 근데 복습을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고 그 복습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인간의 그 두뇌가 기억을 하는 게 지금 딱 듣고 나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저거를 배웠으니까 나 이제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기억이 지금 끝난 그 순간부터 잊어먹기 시작을 한대요. 잊어먹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하루가 지났을 때부터 급격하게 빨리 까먹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안에 다시 보시면 학습 효과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도 잘 안 되긴 하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색칠하는 방법의 수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색칠을 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합니다. 5가지 색이 있고요. 한 가지 색만 색칠한다고 돼 있네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중복되어 있는 선생님은 이제 B부터 하겠습니다. 뭐 C부터 하셔도 돼요. B부터 하면 B에는 5가지를 색칠할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갈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A, C, D 이렇게 갈 거예요. 자, B에는 색칠한 색을, B에 색칠한 색을 A에는 색칠할 수 없기 때문에 4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A, B에 색칠한 색은 C에는 색칠할 수 없기 때문에 3가지가 될 거고요. D에 색칠할 때 B, C에 칠한 색을 색칠할 수 없습니다. D도 3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해주시면 180가지가 나와요. 간단하죠? 색칠이 지금은 엄청 쉬울 겁니다. 나중에 내신 문제, 내신 10만 문제까지 가게 되면 색칠이 엄청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뭐 미리 살짝 전해드립니다. 나중에 진짜 어려워요. 자, 첫 번째 유형 합의 법칙입니다. 자, 이 합의 법칙이란 걸 우리 기억에서 지우기로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읽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얘는 없는 거예요. 저희 이제 기억에는 없는 거예요. 어떨 때 합의 법칙을 한다고요? 분류를 했을 때. 내가 1번, 2번. 내가 분류했을 때요. 선생님이 분류해 준 거 아니고 문제에서 분류해 준 거 아니고 내가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교집합이 무조건 없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서로 다른 주사위를 2개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6의 배수가 된다라고 하면 합이 6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합이 12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무작정 쭉 하시면 안 되고요. 12가 되나? 이런 생각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12가 가능한가? 가능하죠. 6 더하기 6이 있습니다. 주사위 눈이 6 더하기 6이 됐을 때 그럼 18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6인 경우와 12인 경우로 나눌 수 있구나. 그럼 합이 6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뭐 있나? 1, 5, 6입니다. 그죠? 2, 4, 3, 3, 4, 2, 5, 1 이렇게 합이 6인 경우가 있습니다. 총 5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합이 12인 경우는 6, 6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고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안 돼요? 이거랑 이거니까요. 더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 6가지입니다.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무조건 쉽게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83번 한번 보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3 또는 4로 나누어 떨어질 때 위에 선생님 또 안 읽었죠? 안 볼 겁니다. 알겠죠? 앞에서 확실하게 다시 이해하시고 오셔야 되고 보시면 안 돼요. 알겠죠? 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분류한 거 아닙니다. 문제에서 분류해 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 지금 이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 자연수.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3의 배수라고 합니다. 선생님 모르겠어요.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가 뭔지 모르겠어요. 3의 배수라고요? 그거 저는 생각 못했어요. 아니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를 그럼 나열 한번 해봅시다.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게 1은 안 나누어 떨어지고 2는 안 되고 3 나누어 떨어져요. 4 안 되고 5 안 되고 6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해보면 3의 배수네? 이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게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간단한 겁니다. 나열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 나열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3의 배수가 될 거고요. 이 3의 배수는 몇 개가 있죠?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33개가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와요? 100을 1부터 100까지가 있죠? 100을 3으로 나누면 33입니다. 3 곱하기 33이 99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뭐 곱해서 100의 근처에 갔을 때까지 있을 테니까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3까지 100 안에 들어가 있어요. 33개가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4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 말이 위에서 했죠. 4의 배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4의 배수는 100으로 나눴을 때 25가 되니까 25개가 있어요. 됐죠? 간단해요. 그래서 선생님 더하면 되겠네요. 1, 2로 분류했으니까요. 아니요.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가 분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분류한 거 아니고 내가 분류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분류해진 경우에는 반드시 뭘 생각해라? 교집합을 생각해라.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초반부에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뭐 저 생각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문제로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집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집합이 뭐죠? 3의 배수. 이거 한번 쓸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알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교집합 4의 배수를 뭐라고 하죠?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것. 그걸 뭐라 그래요? 공배수라고 하죠. 3과 4의 공배수입니다. 3과 4의 공배수인데 이 말과 어떤 표현이 똑같냐면 3과 4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 이 말도 같은 표현입니다. 아니면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나열해보세요. 3, 6, 9, 12 이렇게 쭉 나열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번외로 만약에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를 3, 6, 9, 12, 15, 18, 21 이렇게 가는 거 21, 24, 27 이렇게 30 뭐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4의 배수 4, 8, 12, 16 맞죠? 16, 20, 24, 28, 32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공통인 거 찾아주는 거죠. 교집합인 거 찾아주시면 9, 12, 15에서 12가 있네요. 그리고 24 있고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2의 배수가 나오겠구나. 이걸 이제 100까지 나열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걸 이제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니까 최소 공배수는 12입니다. 그래서 12의 배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100을 12로 나눠주게 되면 8이 됩니다. 8 곱하기 12가 96이어서 100에 근접하죠. 그래서 8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 33 또는 할 때 합집합이죠. 25 더하시고 교집합인 8을 빼주시면 정답이 돼요. 50까지가 나오겠네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파트에서 이 합집합 나오는 파트가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별을 5개 치겠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방정식의 해의 개수입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하나 있어요. 개수의 절대값이 큰 문자부터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핵심. 그 다음에 뒤에 대입까지 핵심으로 잡아주세요. 그게 뭐냐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열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우리가 식에다가 하나씩 대입할 겁니다. 문제 한번 살짝 보시면 5x 플러스 y 플러스 3z가 10이래요. 야, 이거 야, 만약에 이거 말고요. x 더하기 10y가 뭐라고 할까요? 21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럼 봐요. 여기서 개수가 큰 쪽은 y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연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xy가 자연수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 x가 1일 때부터 쭉 해서 21일 때까지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이렇게 해봐도 돼요. 21개를 한다는 거죠. 나열이 빠르고 정확하면 사실 그 머리가 나빠도 훨씬 정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너무 몸이 고생하잖아요. 너무 몸이 고생하니까 우리가 요령을 하나 배우는 겁니다. x가 1일 때 봐요. x가 1일 때 집어넣으면 x가 1 집어넣으니까 y가 2여야 돼요. 맞네. x가 2일 때 한번 집어넣으니까 10y가 중간 계산 과정이에요. 2 넘어가서 19가 됩니다. 그러면 y는 자연수가 안 되잖아요. 조건에 모순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21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순되는 걸. 근데 이걸 뒤집어서 조금 지우고요. 이걸 뒤집어서 만약에 이렇게 풀었다라고 하면요. y가 1일 때 10입니다. 뭐 x가 11이겠죠? y가 2일 때 그러면 20입니다. x가 1이겠죠? y가 3일 때 이제 자연수가 안 되니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오래 걸렸죠. 됐죠? 그러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문제로 돌아와서 자, 5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5x가 가장 개수의 절대값이 큰 문자죠. 그래서 x에 따라서 분류를 할 겁니다. x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눌 건데 x가 1부터가 아니에요. 의미 아닌 정수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의미 아닌 정수. 이게 뭐예요? 음수, 양수, 0 이렇게 있으니까 의미 아니다라고 하면 0하고 양수. 사실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뭐 정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0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수인데 0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x가 0일 때를 따져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x가 1일 때도 따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이거 조금 떨어뜨려야 되겠네요. 두 번째, x가 1일 때. 세 번째, x가 2일 때. 이렇게 떨어뜨리겠습니다. x가 0일 때 생각을 해보니까 0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저 5x에다가 대입하시면 y 플러스 3z가 10입니다. 그러니까 y 플러스 3z가 10인데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한 거잖아요. 이거를 할 때 z부터 넣습니다. z가 0일 때, z가 1일 때, z가 2일 때, z가 3일 때, z가 4면 y가 음수가 되니까 안 되고요. z가 0일 때 y는 10입니다. z가 1일 때 y는 7이고요. y가 4고요. y가 1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몇 개냐면 4개예요. 됐죠? 그 다음에 x가 1일 때 갑니다.
저쪽에다 x에 1 집어넣으니까 y 플러스 3z가 5더라고요. 또 똑같죠. z가 0일 때 y가 5고요. z가 1일 때 y가 2고요. z가 2가 되면 음수가 되니까 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x가 2일 때가 y 플러스 3z가 0이거든요. 이거 한 가지죠. 0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4개, 2개, 1개 더해서 7개가 정답이 됩니다. 별거 없죠. 간단합니다, 우리. 자, 부등식의 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등식이 나왔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부등식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쌤? 사실은 이걸 이제 넘어설 수 있는, 빨리 풀 수 있는 풀이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푸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에는 그냥 선생님 이렇게 해도 돼요?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저 너무 나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열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이겨요. 나열을 많이 하셔야 나중에 이거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어 라고 한 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빨리 푸는 거를 하고 나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하나도 못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열하는 거 꼭 연습을 해주세요. 이건 별거 없어요. 나열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똑같습니다. 아까 한 거랑 의미 아닌 정수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x 플러스 2y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에서 4일 때와 그죠? 3일 때와 2일 때와 이런 식으로 다 갈 수 있겠죠. 선생님은 이제 반대로 풀었는데 4일 때부터 가겠습니다. 4일 때, 그 다음에 x 플러스 2y가 3일 때, 세 번째 x 플러스 2y가 2일 때, 네 번째 x 플러스 2y가 1일 때, 다섯 번째 x 플러스 2y가 0일 때. 밑으로는 안 갑니다. 왜냐면 둘 다 이제 0, 최소 0인 아이들인데 더해서 0일 때가 최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한 가지가 될 겁니다. 이건 뭐 셀 필요도 없죠. 0, 0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위로 가볼게요. 4일 때 y부터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쓰기는 이렇게 쓸 거거든요. x, y라고 쓸 건데 y부터 y가 0일 때 y가 0일 때 여기 개수가 더 높으니까 y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0일 때 x는 4입니다. 그 다음에 y가 1일 때 x는 2입니다. 그 다음에 y가 2일 때 x는 0이네요.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입니다. 똑같습니다. y가 0일 때 x는 3이고요. y가 1일 때 x는 1이고요. 그 다음에 y가 2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 2일 때 마찬가지 0일 때 2고요. 1일 때 0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y가 0일 때 1이고요. 그 다음에 1일 때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부터 세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더하면 9가지가 나옵니다. 정답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돈을 좀 해주시면 역시 부등식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 다만 방정식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보셔야 된다. 근데 세는 게 좀 적게 나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곱의 법칙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드디어. 근데 이제 여러 개를 하겠죠.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나오는 루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 서로 다른이 없어도 사실은 서로 다른인데 항상 이런 표기를 해줍니다.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의 수를. 근데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다.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곱이 짝수가 되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적어도 하나 이상은 짝수여야 한다.
절대 어려운 표현 아니죠. 선생님 지금 적은 이 표현 절대 어려운 표현 아니죠. 근데 한 개 이상은 짝수가 나와야 되겠네. 짝수가 무조건 있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바꿉시다. 생각을. 하나 이상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하나 이상은 짝수여야 한다로 바꿉시다. 왜 이 표현을 쓰냐면 적어도 하나 이상이라는 이야기는 요건 조금 다른 얘기를 할게요. 적어도 하나 이상이라는 이야기는 좀 많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짝수가 하나인 경우, 그 다음에 짝수가 두 개인 경우, 그 다음에 짝수가 세 개인 경우. 아니 뭐 이렇게 많아.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뭐 이렇게 많아. 내가 이걸 다 해야 돼? 아니죠. 그럼 남은 경우는 뭐죠? 짝수가 0개인 경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여사건으로 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사건은 나머지, 알겠죠? A라는 게 있으면 A의 여집합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여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A였으면 우리 지금 이게 이제 사건 A라고 하면 지금 여집합은 A의 여집합, 그죠? 여사건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여사건으로 풀 거고 이걸 이제 우린 A를 구하는 거니까 전체에서 여사건을 뺄 겁니다. 이 여사건은 실질적으로 A의 부정을 말합니다. 부정이기도 하고 나머지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짝수가 0개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짝수가 0개인 경우. 한 번만 구하면 돼요. 근데 이 짝수가 0개인 경우를 우리 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또 잘 바꿔야 돼요. 이 논리가, 언어 논리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짝수가 0개라는 얘기는 모두 홀수인 경우를 말합니다. 생각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그냥 언어 논리예요. 다 하나하나씩 바꾸는 거고 선생님이 차근차근 해준 겁니다. 다 하나하나 다 바꿔서. 지금 말을 선생님도 되게 많이 하고 많이 적었기 때문에 헷갈릴 거예요. 오히려 더 헷갈릴 건데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하시면 논리가 여러분들한테 체화가 되고 그 다음부터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놀라운 걸 볼 수 있어요. 3학년들. 혹시라도 이제 언니, 오빠, 뭐, 형, 누나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곧 올라간다라고 하면 겨울방학 때 잘 보세요. 특히 문과. 올라갈 때는 확률과 통계 너무 어려워라고 말하고 막 엄청 어려워하고 그러다가 이제 물론 이제 선생님 잘 만나고 본인이 공부를 잘 하셔야 되겠지만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여름방학 때쯤 되면 확률과 통계 어렵다는 얘기 쏙 들어가고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논리만 확실하게 깨우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너무 쉬운 거예요. 틀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쪽 파트를 제대로 배우시기만 하시면 여기가 왜 어렵지? 라는 생각을 남을 이해를 못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이해하고 나면 정말 별거 아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모두 홀수인 경우를 구하겠습니다. 3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요. 전체 경우의 수는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으니까 첫 번째 주사위 6가지, 두 번째 6가지, 세 번째 6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두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홀수는 1, 3, 5, 3가지가 있죠. 3가지, 3가지, 3가지가 있습니다. 빼기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216이 될 거고 마이너스 27이 될 거라서 빼주시면 189가지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큰 수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맨날 나오는 수들이 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풀면 암산 정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배 법칙을 이용한 항의 개수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이제 개념 파트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제 설명할 게 진짜 많아요.
상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고 사실은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개할 때 항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항의 개수에서 물어볼 때 항상 모두 다른 문자를 줍니다. 아니면 문제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고 이제 혹시 이제 스매싱이 있는 사람들은 그 1609번 밑으로 쭉 문제를 한번 보시면 너무 좋아요. 쭉 문제를 보시면 모두 다른 문자입니다. 싹 다. 같은 문자면 어떻게 해요? 같은 문자끼리 전개를 좀 하셔야 됩니다. 같은 문자가 되도록. 동류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류항끼리 합쳐지면 항의 개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전개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 플러스 b에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전개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전개 어떻게 해요? ax, ay, az 그 다음에 bx, by, bz 맞죠?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주사위 던집니다. 주사위가 1, 2, 3, 4, 5, 6이 나와요. 근데 2번 주사위가 있어요. B 주사위. 1일 때 B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게 6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6 곱하기 6을 한 거 아니에요? 맞죠? 얘도 A가 3가지, B가 3가지가 있는데 지금 A, B가 2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3가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A가 3가지, B가 3가지. 이쪽 편에 A가 3가지, B가 3가지, C가 3가지였으면 3 곱하기 3이었겠죠. 이해가 되죠? 간단하죠? 근데 이걸 처음에 잘못 오해하시면 되게 어렵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나왔는데 문제를 조금 더 가볼까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D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Z 마이너스 오메가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전개했을 때 저 항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아까처럼 이해하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랑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거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다 다른 문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A가 4가지, B도 4가지, C도 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4가지가 4가지로 가니까 4 곱하기 4입니다. 1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이제 실전 유형 6 같은 경우는 진짜 별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죠. 약수의 개수 가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암기가 조금 되셨으면 좋겠어요. 소인수 분해를 하시고요. 필요한 거 체크 좀 할게요. 반드시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 하신 다음에 그 위에 뭘 찾아요? 이거. 지수를 찾습니다. 여기. 그죠? 지수 3개를 찾아서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해서 하시면 됩니다. 지수가 4개면 이제 플러스 1에서 4개를 곱하면 되는 거죠. 간단해요. 자, 6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60을 소인수 분해합니다. 소인수 분해하는 과정이 복잡해요 라고 하면 뭐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자꾸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위에 지수에다가 플러스 1씩 하겠습니다. 1 플러스 1, 1 플러스 1을 다 곱할 거예요. 다 곱하게 되면 12가 나올 건데 그게 약수의 개수 A가 됩니다. 예, 구했고요. 간단해요. 200도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요. 소인수 분해할게요. 2에 3승 곱하기 5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역시나 지수에다가 플러스 1씩 할 겁니다. 3 플러스 1, 2 플러스 1 곱하기를 해주시면 12가 나옵니다. 그게 B고요. A 플러스 B는 24가 정답이 됩니다. 1번이 정답이죠.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벌써 선생님하고 지금 심화 유형이라고 붙어 있는 거를 한 방에 해결했잖아요. 별거 없어요. 빈출 유형이라고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엄청 쉬운, 심화 유형이면 어렵고 빈출 유형이면 자주 나오고. 근데 너무 쉽게 처리를 했다는 거죠. 지금쯤 조금씩 올라오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전 유형 8.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실은 이쪽 문제가 사실 어려워요. 나중에. 실수도 진짜 많이 나오고 자연수, 자릿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100의 자리 숫자에는 그죠?
10의 자리 숫자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 개 문자 숫자 중에서 뽑아가지고 세 숫자를 뽑아가지고 이제 일십, 백짜리를 맞췄을 때 걔가 4의 배수일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좀 맞춰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리가 정해진 경우에는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런 게 100의 자리가 있고요. 10의 자리가 있고요. 1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어떤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숫자를 채워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10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짝수만 들어올 수 있어요.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짝수가 2, 4, 6, 8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너무 작나요? 100의 자리에는 2, 4, 6, 8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예요? 4가지가 됩니다. 10의 자리에는 소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소수는 1은 아니고요. 소수는 2, 3, 5, 7 들어올 수 있습니다. 10의 자리 4가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곱하기죠.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홀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죠? 홀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홀수가 1의 자리를 얘기한 겁니다. 1, 3, 5, 7, 9 중에 뽑아야 될 것 같아요. 5개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80까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리를 좀 결정해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많이 나옵니다. 0 때문에요. 지금은 이제 0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처리를 한 거고 0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조건들이 좀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36번 이제 AB 이것도 했었죠. 도로망 A에서 출발해서 B, C를 모두 거쳐 뒤로 간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거는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울 수 있으니까 그려볼게요. A에서 B, C를 모두 거쳐. 근데 C를 거쳐서 가지 말라는 법은 없었거든요. A에서 C를 거쳐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나가서 그죠? B를 간 다음 뒤로 가는 방법.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A에서 B를 거쳐서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간 다음 다시 D로 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방금 그렸다가 지운 것처럼 우리 학생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눈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것만 보고 그림만 보고 마치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따라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 것처럼 그림 그리셔야 돼요. 색칠을 하면서 오셔야 돼요. 그래야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는 안 그리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해요. 첫 번째는 A에서 B를 거쳐 C를 거쳐 D를 가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기 좀 해볼게요. A에서 B를 거쳐 3가지 있네요. C를 거쳐 2가지 있고요. D로 갑니다. 2가지 있겠죠. 3가지, 2가지, 2가지 해서 12가지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서 C를 거쳐 B를 거쳐 D를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A에서 C를 거쳐 이거 지우고 한번 볼게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A에서 이게 샤프로 한 번에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볼펜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좀 하실 수가 있어서 훨씬 편한데 보이죠? A에서 C를 거쳐서 1가지, C에서 B 가는 거 2가지, B에서 D 가는 거 1가지 해서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 밑에 거 2개 더해주시면 14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간단하죠? 심화 유형 10번 색칠하는 방법 했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 본 거 맞는가?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조우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같네요. 우리 봤던 거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어디부터 칠하라고요? 가장 많이 인접한 영역 B부터 칠하겠습니다. 뭐 D도 사실 많이 인접했는데 B가 최다죠. 그래서 B부터 색칠합니다. 선생님이 풀이할 때 그 한글을 조금씩 적죠. 그러니까 안 적어도 돼요. B라고 적어도 여러분들 지금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안 적어도 여러분들 푸는데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여러분들도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건 이제 사담인데 되게 중요한 사담이거든요. 선생님 지금 풀이한 거 잘 보시면 한글을 진짜 많이 썼고요. 안 써도 돼요. 한글 하나도 안 썼어도 돼요. 선생님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B, A, C, D 지금 얘 한 번만 적어 볼게요. B부터 색칠을 하면 5가지. 그 다음에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건 많이 한 거니까 A가 4가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봐요. 여기서 B부터란 표현을 안 적어도 돼요. 부터 B라고만 적어도 돼요. 근데 왜 나중에 보면 왜 B를 적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이 위에도 안 적어요. 여러분들의 풀이를 보면 5 곱하기 4 곱하기 잠깐만요. 3개 4개네요. 3개 4개니까 조금 줄겠죠. 4가지, 3가지. 근데 여러분들 풀이 보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인데 선생님 어디가 틀렸어요? 여러분들은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풀었는지? 아니 모르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루 이틀쯤 흐르고 나서 심지어 1시간 전에 풀었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적었으니까요. 뭐 어떤 풀이를 썼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적었으니까 내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모르니까 생각을 고칠 수가 없어요. 경우의 수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아무것도 안 적으면 내가 어디에서 생각을 잘못했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예 새로 풀어야 되고요. 그럼 내 생각을 수정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후에도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시험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이거는 수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뭐라도 위에 적어주세요.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색칠할 거니까 A는 3가지, A, B에 색칠한 거 C에 색칠할 수 없기 때문에 C는 2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D에는 이제 A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B, C가 영향을 미쳐서 D는 2가지, E도 B, D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E도 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 곱해주시면 정답 96이 나옵니다. 간단하죠? 자, 실전 유형 11입니다. 이게 할 이야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동전이 이 얘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밑에 걸로 동전 500원짜리 3개 있고 100원짜리 2개 있고 50원짜리 4개 있어요.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이거 100원짜리 한 개랑 우리 50원짜리가 요즘에 있나요? 이게 옛날 문제라서 그죠? 2개랑 같죠 사실. 맞죠?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100원짜리 한 개와 50원짜리 2개는 같은 금액이에요. 지금 여기 선생님 말에 또 이게 있어요. 같은 금액이에요. 이건 같은 금액이고 같은 방법이 아닙니다. 알겠죠? 요게 같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얘는 같은 금액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다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의 전부를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환전이 가능한 거죠. 50원짜리 2개와 100원짜리 1개는 환전이 가능하죠. 같은 금액이니까. 이 환전이 가능할 때는 같은 금액인 경우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금액을 정할 때요. 2번에 나와 있죠. 지불 금액의 수라는 건 같은 금액인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지불 방법의 수는 금액과 상관이 없어요. 그걸 50원짜리 2개로 냈냐와 100원짜리 1개로 냈냐가 다른 방법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이고, 여기 다 같은 방법이라고 했네요. 다른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얘네는 각각 세줘야 되는 거고요. 방법의 수를 할 땐. 그러니까 얘 보세요. 500원짜리 동전 3개와 100원짜리 동전 2개와 50원짜리 동전 4개는 서로 다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지불할 수 있는 게 다 다른 방법인 거예요. 그럼 500원짜리 동전 3개를 3개를 낼 수도 있고 2개를 낼 수도 있고 1개를 낼 수도 있고 지불할 때요. 아니면 안 낼 수도 있어요.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 이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상품 가격이 얼마인데요? 아니 가격이 없다니까요. 지금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인데 지불 금액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 돈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지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은 안 쓸 수도 있고요. 1개 쓸 수도 있고 2개 쓸 수도 있고 3개 쓸 수도 있고 즉 500원짜리 동전을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 플러스 1입니다. 안 쓰는 경우를 포함한 겁니다. 플러스 1의 의미를 알겠죠.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은 2개 있는데 안 쓰는 것까지 포함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50원짜리 동전은 4개 있으니까 4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얘네를 다 곱하면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별거 없죠. 되게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아까 1을 더하게 된 게 안 쓰는 경우라고 했죠. 그럼 안 쓰고 안 쓰고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빵원입니다.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불하지 않는 방법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한 가지를 빼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0원인 경우고요. 얘가 0원인 경우인데 이게 지불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빼야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라고 했잖아요. 지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불하지 않는 경우인 0원은 빼주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빼먹어서 진짜 많이 틀리거든요. 요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지불 방법의 수에서는 틀릴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러면 이제 기본 문제는 끝났는데 선생님이 욕심이 많으니까 이제 우리는 밑에 있는 걸 할 겁니다. 어려워요. 지불 금액의 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원짜리가 있고요. 2개가 있고요. 100원짜리가 한 개 있어요. 지금 밑에 예제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지불 금액의 수로 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요것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네 둘이 환전이 가능해요. 잠깐만요. 네, 얘네가 지금 환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전이 가능하지 않은, 서로 환전이 가능해야 돼요. 환전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에 우리는 얘네를 같이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뭘 처리할 수 있냐면 봐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0원 빼고요. 50원 지불 가능하죠. 50원 한 개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50원 2개 지불 가능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100원 한 개와 동일합니다. 100원 한 개와 동일하죠. 근데 150원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100원 플러스 50원 한 개 하면 되니까요. 200원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하나 더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불 금액의 수는 총 4가지가 됩니다. 가능하죠.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나열한 겁니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지불 금액의 수를 그냥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걸 환전 가능한 상태라고 해서 5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꿔 생각을 하면 2가지 경우에서 우린 절대 이 2가지를 찾을 수가 없게 돼요. 이거와 이거. 그러니까 50원짜리 2개를 100원짜리로 바꿔버리면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100원하고 2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없어지면. 그래서 얘네가 살려둘 수 있게끔 환전을 시키는 방법이, 우리가 이걸 이제 다 포함해서 셀 수 있는 방법이 잘 보셔야 돼요.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환전합니다. 50원 곱하기 2로 환전을 해줘요. 그럼 지금 바뀐 금액이 50원짜리 4개가 됐죠. 그래서 0원을 제외하고 50원짜리 1개, 2개, 3개, 4개 해서 4가지랑 동일한 겁니다. 됐죠? 되게 어려운 얘기한 거예요.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를 선생님이 아주 쉬운 예시로 설명을 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돌려서라도 보세요. 그러니까 환전 가능한 상태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50원짜리 1개밖에 없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제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꿔, 아니죠.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50원짜리로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바꿔야 되냐? 아니죠. 안 됩니다. 이게 서로 환전 가능한 상태, 50원짜리도 100원으로 바꿀 수 있고 100원도 50원짜리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상태여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작은 금액으로, 그죠? 지불 단위가 작은 금액으로 바꾸어 줍니다. 전부 다.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에 환전이 가능한 상태가 어디예요? 55번 같은 경우에 일단 500원짜리 3개 있어요. 이건 이제 의미 없고요. 100원짜리가 2개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00원짜리와 환전이 안 돼요. 서로. 알겠죠? 500원짜리는 100원짜리로 바꿀 수 있지만 100원짜리는 500원짜리로 바꿀 수 없어요. 5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둘은 환전 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환전 안 돼요. 얘네 둘은 50원짜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환전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불 방법의 수 했고요. 지불 금액의 수를 구하세요. 이 문제에서 금액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500원짜리는 그대로 두시고요. 500원짜리 3개 그대로 두시고 100원짜리를 그러니까 낮은 단위로 바꿔준다 그랬죠. 50원짜리로 싹 바꿀 겁니다. 그럼 100원짜리 동전 2개가 50원짜리 몇 개예요? 4개죠. 그래서 50원짜리 총 8개가 있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불 금액의 수는 500원짜리 3개, 3 플러스 1. 안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50원짜리 8개, 8 플러스 1. 안 쓸 수도 있으니까요. 거기서 모두 안 쓰는 1개를 빼주세요. 금액이에요. 얘도 지불이에요. 지불하셔야 되기 때문에 0이 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지불 금액의 수는 요게 계산하시면 4, 9, 36에 35가지가 되겠네요. 되겠죠? 지불 금액의 수가 지불 방법의 수보다 작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정말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게 겹치는 경우는 빼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거 있죠? 1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1개랑 50원짜리 2개 내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빠진 거예요. 더 작은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지불 금액의 수가 훨씬 어렵죠. 제대로만 잘 배워두시면 나중에 어려울 일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 한번 보겠습니다. 4개의 숫자 1, 2, 3, 4를 한 번씩 이용하여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가 1, 2, 3, 4인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의도한 것과는 좀 다른 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규칙성을 찾기 힘든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 말을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배웠어요. 뭐 지불 방법의 수도 배웠고, 그죠? 지불 금액의 수도 배웠고, 그다음에 색칠하는 방법의 수도 배웠고, 이게 특수한 애들이에요. 다. 지금 뭐 거기 의미 아닌 정수 집어넣는 것도 배웠고, 이런 것들이 다 특이한 애들인데 다 각각마다 어느 정도의 풀이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 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 이런 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규칙성을 찾기 힘든 경우의 수를 구할 때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실은 나열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는 어려워지면 나열이에요. 나열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열하는 방법이 수형도로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열하셔야 돼요. 그냥 있으면 모르겠어. 근데 나열할 거야.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열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하나의 제안을 주는 겁니다.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 2, 3, 4를 한 번씩 이용합니다. 한 번씩 이용하여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가 차례대로 이렇게 되는 자연수를 만들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A1 자리에는 1이 오면 안 돼요. 그럼 2, 3, 4는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1 있고요. 그 다음에 A2, A3, A4 이렇게 구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하나씩 하나씩. 근데 A1 자리에는 1 올 수가 없으니까 2, 3, 4가 온다고 할게요. 뭐 이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2에서 A2로 갑니다. 근데 A2는 마찬가지로 A2는 2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2에 올 수 있는 건 2 말고 1, 3, 4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수형도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 다음에 A3에 3이 올 수 없으니까 4, 1, 2, 4가 올 수 있는데 지금 1, 2를 앞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4만 올 수 있고요. 남은 3만 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예요. 2, 1, 4, 3 이렇게 올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 2, 3을 썼기 때문에 1, 4가 남았는데 제일 끝에 4가 올 수 없으니까 여기는 4, 1만 올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2, 4가 됐는데 1, 3 남았는데 여기 3 올 수 없으니까 1, 3의 순서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하고 나면 두 개 남으니까 이거 빨리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여기 1, 3, 4가 올 수 있는데 2에 3을 앞에 썼기 때문에 여기에 1, 4만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1, 3, 1 썼으니까 2, 4가 남았는데 앞에 4가 와야 되겠네요. 그죠? 뒤에 4가 올 수 없으니까 4,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 4 썼으니까 1, 2가 남았어요. 근데 여기 뒤에가 3, 4여서 1, 2가 어떻게 들어가도 상관없더라고요. 1, 2도 되고 2, 1도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4일 때 마찬가지로 이제 2는 올 수 없으니까 앞에 4 썼고 1, 3만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일 때, 4일 썼을 때는 2, 3이 남았어요. 그래서 3, 2가 될 수 없으니까 2, 2, 3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마찬가지 1, 2가 남았으니까 1, 2가 될 수 있고 2, 1도 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요거를 다 하나씩 세니까 총 9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정답이 9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수형도로 전체를 나열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마지막 단원, 마지막 유형 파트에서 많이 나올 건데 이걸 실은 그 이름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나타내는 값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공식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저거거든요. 자기의 가방을 가져가지 않는 방법. 그래서 A, B, C, D가 있는데 A, B, C, D가 각자 자기 가방을 다시 가져가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볼게요. 다시. A1이 1이 오면 안 돼요. 자기 자신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A2는 2로 가면 안 돼요. 자기 자신으로 가면 안 돼요. 바꿔 얘기하면 자기 가방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각자 가방을 가져갈 건데 자기 가방을 가져가지 않는 방법의 수. 여러 가지 많죠. 예를 들어 또 있어요. 뭐 자기가 이제 뭐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데 다시 수업을 재선택을 할 때 자기가 들었던 그 수업은 당연히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들었던 수업을 듣지 않는 모두가 4명이 모두 듣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무궁무진하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실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되는 경우에 4개가 서로 자기 자신을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 반드시 무조건 9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암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암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안 낼 거예요. 여러분, A는 자기 가방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문제에서는 A는 자기 가방을 가져갈 거고, 뭐 B도 자기 가방을 가져갈 거고, 근데 C, D는 자기 가방을 가져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활용 범위가 점점 많아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않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건 대학교 수학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자주 다루는 단원도 아니고 중요하게 다루는 단원도 아닙니다. 근데 고등수학에서 갑자기 중요하게 다룬다고요? 이 말이 안 되죠.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수영도로 여러분들이 하시고, 가능하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면 상관없지만 가능하다면 암기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거의 끝났고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은 연습, 나열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일단 합의법칙을 설명할 때 선생님이 얘기한 게 있죠. 합의법칙을 할 때는 경우를 나눴으면, 그죠? 1번, 2번 이렇게 경우를 나눴으면 무조건 더해라. 그러니까 본인이 나눈 거다. 학생 본인이 나눈 거다. 뭐 선생님이 나눈 거다. 똑같아요. 문제를 푸는 사람이 1번, 2번 나눌 때 교집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교집합이 없는 걸 나눈다고요. x가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로 나눈다고요. 두 개를.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해야 편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눈 거면 무조건 이건 합의법칙입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배법칙이 헷갈리면 하나를 가려라. 그래서 그것이 성립하는지를 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은 확실히 이해한 겁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플러스랑 곱하기랑 안 헷갈린 상황이고 경우를 잘 나눌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갔다면 저는 정말 만족을 합니다. 그러고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공부를 진짜 잘했어요. 지금 선생님 말한 걸 잘 이해했고 잘 이행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선생님 경우의 수 진짜 쉽네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젖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흠뻑 젖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언어 논리를 체득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혼자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합의법칙은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 고배법칙은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게 선생님도 전공을 했어요. 전공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이란 건 상상 외로 엄청 중요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그걸 안다고 해서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선생님 말한 대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준비를 해오셔야 다음 시간에 할 순열과 조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스피디하게 나갈 수 있어요. 꼭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